자, 5장에 인건비 및 퇴직급여 충당금과 퇴직연금 충당금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자, 첫 번째 이번 시간은 인건비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럼 인건비라고 하면은 뭐겠어요? 자, 근로의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또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 뭐 퇴직금 이런 인건비를 말하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 이거는 송금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이 인건비를 지급했는데 비정상적으로 과다 지급했어요. 그리고 또 부당하게 지급을 했고, 그럼 이건 당연히 여러분 상식적으로 송금으로 인정해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하나하나씩 볼게요. 자, 급여예요. 그럼 급여는 당연히 원칙적으로 송금으로 인정이 돼요. 근데 이런 경우는 송금으로 인정이 안 돼요. 동일지기의 임직원 급여를 초과해서 지급하는 지배주주 등의 급여다. 자, 동일지기의 임직원보다 이걸 초과해서 지급을 했다? 이건 정상적으로 볼 수가 없죠. 또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중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한다. 자, 과다 지급했다. 자, 비상근 임원이라는 거는 계속 출근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비상근이니까. 근데 이런 비상근 임원한테 이 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이 비상근 임원하고 조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과다하게 지급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거를 송금으로 인정해주면 법인이 법인세를 적게 낼 거 아닙니까? 이건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 당연히 이런 거는 송금으로 인정해주면 안 되겠죠. 상여금입니다. 자, 우리 지금 급여, 상여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상여금은 일반적인 상여금은 당연히 송금으로 인정이 되죠. 다만 임원 상여금 밑줄 쳐볼까요? 임원 상여금은 한도 초과해서 만약에 줬다 그러면 그때는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근데 그 한도는 누가 정하냐면 회사가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관이나 또는 이사의 결의 등에 의해서 이 규정된 한도가 있을 건데 그걸 초과해서 줬다 그러면 송금 불산입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송금 불산입 당하면은 이 기업 내부적으로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죠. 한도를 늘려놓으면 되잖아요. 한도를 늘려놓으면 송금 불산입 당할 일이 없는데, 그래서 이런 건 규정만 잘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겁니다. 자, 직원한테 지급되는 정상적인 상여금은 금액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임원 말고 직원한테. 직원한테 이렇게 상여금 주는 거는 이거는 금액 제한 없이 정상적인 상여금이다 그러면은 송금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익 처분을 해서 지급하는 상여금. 이게 좀 헷갈리는데 성과 배분 상여금으로 준다 그러면은 송금으로 인정해 줘요. 송금으로 성과 배분 상여금이면. 그러면 성과 배분 상여금을 이렇게 상여금, 미지급금 이제 뭐 결의해 가지고 이렇게 잡아 놓으면 인정 그대로 해 줘요. 이거를 지급했을 때도 그대로 인정을 해 줘요. 근데 문제는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금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성과 배분 상여금을 준 게 아니라 이익 잉여금을 처분해서 주는 경우에는 잉여금이 유출된 거지 비용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잉여금 처분에 의한 거를 이 회사에서 그냥 상여금으로 이렇게 비용 처리했다. 그럼 법인세법은 아니다. 잉여금을 처분해서 준 거는 이 잉여금이 줄어드는 거다. 이거 송금불산입, 이거는 이제 자본 구성 항목의 차이니까 기타 이렇게 조정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노무출자 사원이라는 게 있어요. 노무출자 사원. 이거는 현금을 출자한 게 아니라 자기의 노동력을 출자한 거예요. 그의 대가로 만약에 보수를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인건비를 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그 노무 출자한 대가로 받은 잉여금을 처분받은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비용이 아니라 잉여금의 처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노무 출자 사원에 대해서 이거를 비용 처리했다 그럼 송금 불산입해야 됩니다. 이거는 회사가 비용을 지출한 게 아니라 이 출자에 대한 대가로 잉여금을 처분해서 준 거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본 게 지금 인건비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 급여, 상여금, 또 여러분 복리후생비예요. 마지막으로 복리후생비. 자, 복리후생비는 당연히 여러분 송금이죠. 그렇죠? 직원들 복지후생을 위해서 들어간 거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송금으로 인정되는 것들이 직장 체육비, 직장 문화비, 직장 회식비 이런 거. 뭐 직장에서 체육대회 같은 거 개최해가지고 이렇게 사기 진작 높이기 위해서 뭐 선물로 준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복지후생 목적으로 뭐 직장 회식비 같은 것도 그렇고. 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이나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서
회사가 우리 임직원들 건강보험료나 장기요양보험료 반 부담해 주잖아요. 50%. 그죠? 그거는 당연히 복리후생비로 인정해 주는 거고, 고용보험법에 의해서 고용보험료 직원들 걸 내잖아요. 회사가. 당연히 이것도 송금으로 인정해 줄 거고, 우리 사주조합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복지가 잘 돼 있는 기업에 가보면 그 직장 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이런 회사들도 있죠. 그래서 직원들 아이들 거기서 이제 그 어린이집 가서 거기서 이제 보육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것들도 당연히 직원들 복지후생과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송금으로 인정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뭐 사회 통념상 이렇게 경조사비 같은 것들을 지출하는 것들은 사회 통념상 경조사비라고 한다면 이것도 송금으로 다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여기 이제 다 나열할 수 없죠. 그래서 복지후생과 관련된 이런 정상적인 복리후생비는 당연히 송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당연한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인건비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이번 시간은 봤어요. 이 인건비랑 퇴직금 관련해서는 이 내용이 좀 방대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주제별로 끊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